안녕하십니까. 웅토링 비즈니스 한국어 회사에서 필요한 한국어 스킬 회의편을 강의하게 될 진희입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여러분께서 주간 회의에 대해서 공지하기 그리고 회의 참석, 불참석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회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셨는데요. 이번 강의부터는 본격적으로 회의하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먼저 4강에서는 회의 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회의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의사소통 방법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의를 성공적으로 하려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효율적인 회의, 그리고 두 번째는 효과적인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한다, 효과적으로 한다. 이 두 가지 용어는 정말 어떤 분야에서든지 굉장히 많이 쓰이는 용어들인데요. 먼저 효율적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들인 시간이나 노력에 비해서 쉽게 또는 빨리 결과물을 얻을 때 효율적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먼저 회의 시간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불필요한 사람들이 회의에 참여하지 않도록, 즉 불필요한 인력 낭비가 없도록 하면 효율적인 회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먼저 회의 아젠다를 최소한 이틀 전에는 회의에 참석할 모두에게 공유를 해서 각자 준비할 자료를 충분히 준비를 하고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회의에 소요될 시간을 미리 정하고 회의를 하면 좋겠는데요. 시중에서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30분 회의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모든 회의를 30분 내에 끝낸다라는 것인데요. 그만큼 우리가 회의에 정말 불필요하게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라는 반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아젠다에 이 회의 시간은 30분 또는 40분 이렇게 딱 정해 놓으면 그만큼 효율적으로 시간을 쓸 수가 있겠죠. 또 회의에 꼭 필요한 사람만 참석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굳이 그 정보를 공유를 해야 될 필요가 없고 의견을 낼 일도 없는데 회의에 앉아 있으면 참석자가 아니라 구경꾼이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회의 아젠다를 작성을 할 때부터 각 참석자의 롤, 역할을 생각을 하면서 회의 참석자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회의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효율적이란 말은 들인 노력이나 시간에 비해서 쉽게 빨리 결과를 얻는 것이고요. 효과적이라는 말은 원래 의도했던 결과보다도 훨씬 더 좋은 최선의 결과를 얻으면서 또한 거기에 따라서 보람도 함께 얻을 때 효과적이다. 즉 부수물도 있을 때 효과적이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회의를 했을 때에는 회의를 하면서 의사소통을 정말 잘하고 또 최선의 결과를 도출을 해냄으로써 팀워크를 향상시킨다든가 또는 부서원들 간의 유대감을 조성할 수 있다라고 하면 회의를 효과적으로 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회의 전에 준비해야 될 필수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여러 사람들이 굳이 시간을 들여서 회의를 해야 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있으면 회의 목적을 바로 이해를 하고 또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회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회의의 필요성, 즉 목적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회의를 해야 되는가? 회의를 하는 이유에는 정보 공유를 위한 회의가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가 있어서 또는 어떤 프로젝트를 다 같이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똑같이 알고 있어야 다음 단계를 넘어가는데 좋기 때문에 정보 공유를 해야 되는 회의가 있고요. 또 결정을 하기 위한 회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다 종합적으로 들어보고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쁘고 즉 장단점을 비교를 해서 결론을 도출해 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에서는 어떤 것이 문제인지, 왜 이러한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이끌어내는 것이 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입니다. 네 번째, 아이디어 회의에서는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왜 이 아이디어가 필요한지 모두가 다
박스 안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자유롭게 의견들을 한번 내보고 그 중에서 좋은 의견들을 고른 다음에 그 의견들을 실제로 실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팔로우업 회의들이 또 뒤따라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필요성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이 회의의 목적에 대해서 참석자들이, 즉 그 회의 목적에 대해서 듣는 청중들이 이해하기 쉽게 배려심을 가지고 설명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자, 서비스 기획팀에서 조사한 벤치마킹 결과를 보시면 각 부서에서 이번 신제품 론칭 때 어떤 점에 좀 더 신경을 쓰시면 좋을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왜 벤치마킹 결과를 보면 좋은지, 즉 내가 왜 벤치마킹 결과를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벤치마킹 결과를 봐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왜 이걸 자세하게 봐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자, 또는 세부적인 내용은 내부적으로 논의를 더 하셔야 되겠지만 저희가 외주를 주고 있는 업체와의 계약이 6월 말에 끝나기 때문에 오늘 회의에서는 일단 전반적인 일정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그 업체와 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회의에서 뭘 결정을 해야 되는지, 굳이 그 결정을 지금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내가 이 회의를 왜 해야 되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아도 되게끔 전부 다 필요성을 공감을 하고 적극적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대부분 회의를 주재하지 않고 회의에 참여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회의에 참석할 때 참여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자료를 준비를 해서 공유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회의의 안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내가 공유해야 될 자료가 어떤 내용인가 를 미리 명확하게 알고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준비할 때는 자료 내용은 핵심적이면서도 구체적이고 그리고 팩트 위주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회의 자료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쓴 것이 아니라 팩트 중심으로 써야 된다. 그리고 숫자나 퍼센티지 또는 뭐 증감률, 그래프 이런 구체적으로 수치로 볼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팩트 중심으로 준비를 하시고 의견을 얘기할 때는 회의에서 구두로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말하고자 하는 요점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추가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죠. 여러분들은 담당자이기 때문에 내가 준비하는 자료에 대해서 바로바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그 일이 내 일이 아닌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가적인 자료를 준비를 하는 것이 자료 준비하는 사람이 배려심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자료를 준비해서 보여줄 때는요. 자료 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 어디를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죠. 배려 있게 자료를 준비한다라는 얘기는 방금 드린 자료 맨 아래쪽에 보시면 업체별 점유율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료에 어디를 봐야 되는지 가능하면 최대한 친절하게 회의에서 사용할 말들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유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딱 봐서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좋아요. 어떤 경우에는 장황하게 몇 페이지씩 되는 내용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 내용을 일일이 다 보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누가 봐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프나 도표를 추가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그것을 한눈에 딱 보고 이해할 수 있게끔 보고 이건 무슨 내용이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자료를 준비하시려면 미리 준비를 하고 참석하신 분들 자, 이렇게 자료를 준비하려면 미리 자료를 준비하시고 참석자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질문에도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회의에 참석할 사람들을 보면서 회의에서 얻고자 하는 결론을 내기 위해서
혹시 요청할 것들이 있다고 하면 미리 요청할 점들을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회의가 끝나고 나서 참 저 부서에 이 협조를 했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또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미리 참석자들 명단을 보면서 이걸 부탁을 해야 되겠다. 이 점은 요청을 해야 되겠다. 이 부서에서 이걸 해주면 좋을 것 같다. 미리 메모를 해서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6번째, 회의 장소나 회의 시간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하루 전이면 이메일로 공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반드시 문자로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당일날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문자나 카톡 메시지로 공지를 하고 똑같이 반드시 수신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7번째, 본인이 맡은 업무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를 하실 때는 반드시 수치나 증감률이나 또는 사실이 팩트라고 적은 것들이 다 맞는 내용인지 오류가 없는지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들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회의 안건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됐고 내가 준비할 자료들을 잘 준비를 한 다음에는 상사에게 회의 준비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라고 확인시켜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살펴볼 표현에는 두었습니다가 첫 번째인데요. 자, 팀장님 오늘 4시 회의는 17층 창의룸으로 예약해 두었습니다. 팀장님 오늘 회의 시간을 4시로 변경하고 참석자들에게 공지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놓았습니다 라는 표현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 회의 자료는 인원수대로 복사해 놓았습니다. 팀장님 매출 보고서는 팀장님 책상에 올려 놓았습니다. 이렇게 두었습니다, 놓았습니다 라는 표현을 활용을 해서 상사분에게 이제 회의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라고 회의 진행 상황을 보고를 드리는 것이죠. 자, 참석 인원의 변동이 있을 때도 상사분에게 보고를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팀장님 박은성님은 오늘 외부 일정이 있어서 회의 참석이 어렵다고 합니다. 팀장님 안우는 지금 외부인데 들어오고 있는 중이라서 한 10분쯤 늦게 회의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압존법에 대한 것입니다. 압존법이라는 것은 자, 제가 지금 보고를 드리고 있는 분은 팀장님인데 보고하고 있는 사람은 제 보고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말하고 있는 대상은 박은성 님이죠. 또는 안우입니다. 대화체로 봐서 이 말하는 어투로 봐서는 박은성 님이나 안우 님은 저와 직급이 동일하거나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압존법은 언제 쓰는 것이냐면 보고를 받는 분이 즉 제가 대화를 하고 있는 분이 제 대화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람보다 직급이 높은 경우에 즉 팀장님에게 과장님이나 대리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과장님이나 대리님 직급이 팀장님보다 낮기 때문에 저보다는 직급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존대어를 생략해서 쓰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팀장님, 박 과장은 오늘 외부 일정이 있어서 회의 참석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쵸? 박 과장님은 분명히 저보다는 직급이 높은데 팀장님보다 직급이 낮기 때문에 존대를 생략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압존법인데요. 문제는 직장은 공식 장소기 때문에 공식 상황에서는 압존법을 적용시키는 것이 틀립니다. 그래서 표준어 사용에서는 직장과 같은 공식 상황에서는 존대어를 쓰는 것이 맞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셔야 되냐면 팀장님, 박 과장님은 오늘 외부 일정이 있어서 회의 참석이 어렵다고 하십니다. 자, 이것이 맞는 표현법입니다. 그런데 극존칭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혼동하셔서 팀장님, 박 과장님께서는 오늘 외부 일정이 있어서 회의 참석이 어려우시다고 하십니다. 자, 이렇게 극존칭을 쓰는 것은 옳지 않다. 자, 그래서 압존법 쓰는 경우에 대해서 조금 연습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경우에는 박 과장이라고 해야 되나, 박 과장님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은 이제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회의 전에 미리 회의장에 도착하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 늦게 도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회의실에 먼저 모인 사람들끼리는 간단한 담소를 나누게 되는데요. 영어로는 스몰 토크라고 하죠. 그래서 자,
그런데 뭐 같은 부서원들끼리는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전에 잘 만나보지 못했던 다른 부서 사람들이 있는 경우에는 도대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지 영 서먹서먹하고 어색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 스몰 토크를 정말 못해요. 무슨 얘기를 해야 조금 아이스 브레이킹 할 수 있을지,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지 굉장히 어색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 영어에서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주제들이 바로 한국어에서도 비슷하게 적용이 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좋은 주제들을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가능하면 회사와 관련된 짧은 대화 주제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업무와 관련된, 그러면서도 상대방에 대해서 약간은 친근한 표시를 낼 수 있는, 관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이 좋겠죠. 예를 들면 자카르타 출장 가셨다고 들었는데 잘 다녀오셨어요? 자, 상대방이 출장 갔다 온 것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번에 새로 인턴이 들어왔다고 들었는데 많이 바쁘시겠어요. 인턴 들어오면 일이 주는 게 아니라 일이 는다고 해요. 그래서 많이 바쁘시겠어요. 이렇게 해드리거나, 아니면 이번에 제작하신 홍보물 봤는데 뭔가 굉장히 신선하더라고요. 업무상으로 관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회사나 업무와 관련된 짧은 대화 주제를 선택해서 대화를 이끌어 가실 수도 있고요. 또는 업무와 관련해서 감사의 말을 하거나 또는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주제를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특히 감사의 말을 해야 되는 경우라면 이럴 때 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자, 예를 들면 자료를 미리 보내주셔서 너무 도움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자,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셔서 이해가 잘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자, 문자 보내주셔서 다행이에요. 감사합니다. 또는 간단한 부탁, 이메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첨부 파일이 잘 안 열려요. 죄송한데 혹시 한 번만 더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자, 부탁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죄송한데 한 번만 더 뭐뭐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부탁을 하면 되고요. 자, 그런데 가능하면 조금 일이 많다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부탁할 말은 굳이 회의 전에 얘기를 하지 않고 회의가 끝난 다음에 따로 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회의 전에 나눌 수 있는 담소 주제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는 정말 일반적인 것이 아니면 아예 그냥 좋은 일만 언급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예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여름 휴가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휴가 얘기는 영어 스몰 토크 주제로는 정말 좋은데 한국 회사에서는 개인적인 일, 즉 휴가라든지 또는 아파서 병가를 냈다든지 아니면 뭐 집안일로 무슨 회사 업무를 못하고 잠깐 뭐 가 있었다든지 이런 얘기는 특히 다른 부서 사람들이나 상사 앞에서는 하는 걸 굉장히 꺼려해요. 우리는 회사에서는 회사 일만 하는 걸 원합니다. 그래서 여름 휴가 다녀온 얘기 굳이 꺼내실 필요가 없고요. 또 지난주에 많이 편찮으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저희는 약간 아프다고 하면 회사 일 제대로 안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까 봐 이런 얘기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올해는 회사 실적이 안 좋아서 보너스가 적다는데 돈 얘기 별로 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죠? 그 다음에 미영 씨가 퇴사한다고 했다고 들었는데 누가 퇴사하는 거 이유가 어쨌든지 간에 별로 긍정적인 얘기, 좋은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 전에 하는 담소 주제로는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개인적인 부탁 또는 특히나 어떤 일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될 경우에는요, 대화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따로 조용한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얼굴 본 김에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회의 전 담소 주제로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회의 전 담소 나누기 마지막으로는요, 정말 대하기가 어렵거나 또는 성격이 유별난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하고 담소 나누기 정말 어렵죠. 제일 적절한 주제는 가장 일반적인 주제 뭘까요? 그쵸, 날씨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장마라고 하던데 하면 뭔가 이렇게 갑자기 말이
하다가 낭떠러지로 뚝 떨어지는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뭔가 덧붙여주는 것이 좋겠어요? 덧붙이는 말은 항상 긍정적인 말로 덧붙여줍니다. 또는 회사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는 내가 뭔가 준비를 항상 잘하고 업무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장마라고 하던데 큰 우산을 하나 사놔야 되겠어요. 또는 주말에 날씨가 정말 좋다고 하던데 야외에 자전거 타러 갈까 생각 중이에요. 주말에 뭐 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성격이 까다로운 이분은 내 주말에 대해서 왜 물어보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그냥 내 얘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저런 얘기까지 다 해?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나에 대해서 오픈을 하고 있구나 라는 뉘앙스는 받을 수가 있겠죠. 자, 밖에 날씨가 정말 더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긍정적인 말이죠. 사무실에는 에어컨이 있어서 일하기가 좋아서 다행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듣는 부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동료들 입장에서는 정말 밖에 날씨 덥지만 에어컨 있다고 사무실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자, 지금까지 회의 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자료는 어떻게? 그쵸. 팩트 위주로 구체적으로 그리고 꼭 핵심적인 내용만 담아서 모두가 한눈에 이해할 수 있게 준비를 한다. 회의 전 담소 주제로는 업무나 회사와 관련된 친근한 관심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감사의 말이거나 아니면 간단한 확인을 할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이 좋다. 정말 까다로운 사람인 경우에는 그냥 날씨 얘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